다비드 웰즈는 하품을 하며 일어난다. 귀마개를 끼우고 퇴치크림을 바르는 것으로 모자라 수면제 하나를 이 고장의 진짜 독주인 킬미킥 한 잔과 함께 삼키고 나서 잠을 이뤘다. 은고마는 조금 떨어진 곳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 덥겠어요. 아침부터 이렇게 치는 건 처음이에요. 오늘 일정 어떻게 되나 동쪽으로 갈 겁니다. 미개한 피그미들은 이쪽에 있어요. 숲이 가장 무성하고 수원이 있는 지역이에요. 그는 아랍인들이 사용하는 시왁처럼 생긴 나무 막대로 이를 문지른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개미떼입니다. 48. 표적에서 벗어난 곳을 타격한 듯하다. 하는 수 없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익혀야겠다. 내 외상을 어디서 중단했더라? 대기, 나의 첫 번째 외투. 나는 공기와 구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층으로 나를 둘러쌌다. 대기층은 우주에서 날아드는 유성들로부터 나를 보호했다. 두꺼워진 대기층은 빛깔이 어두워지고 전기를 띠게 되었다. 수증기는 응축되고 구름 사이에서 방전이 일어나 공기덩어리를 흔들었다. 비가 내 눈물이었다. 나의 모든 눈물은 내 표면의 골짜기들로 퍼져나갔다. 비는 내리고 물은 불어났다. 태양들은 외부의 충격을 흡수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내 중력에 이끌려 대기 중에 돌입한 유성들은 대기층을 통과하는 동안 불탔다.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내 안에 그대로 남아 나를 괴롭혔다. 거대한 소행성들에 맞서 나를 지켜내려면 더 나은 방책이 필요했다. 나는 그 공포가 나를 지능적인 존재로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살아있는 존재이자 생각하는 존재이다.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고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를 만들어야 한다. 51.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우주에서 날아드는 암석들이었다. 35억 년 전 암모니아 분자와 메탄 분자를 품은 운석이 떨어졌다. 나는 그때 암모니아와 메탄을 내가 지니고 있던 수소며 산소와 결합했다. 태양은 그 혼합물을 만들기 위한 소치였다. 해조화산이 폭발하여 해류가 형성되고 지진이 일어나 혼합을 용이하게 해준 덕택에 나는 구성 요소들을 휘저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생명이 출현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태어난 뒤로 10억 년의 시간이 걸렸다. 그것은 하나의 핵을 지닌 원시세포였다. 하지만 그것은 모든 생명의 씨앗이었다. 나는 외계에서 생명을 받아 그것을 재창조했다. 최초의 세포에 이어 두 번째 세포가 출현했다. 단세포로 이루어진 단순한 존재들이었지만 기적의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 인간들은 그것들을 미크로브라고 부르지만 돌이켜보면 그것들은 나의 입주자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내 표면을 차지했던 생명들이다. 아메바 같은 원생생 동물의 형태로든 세균의 형태로든 그것들은 25억 년 동안 내 표면을 지배했다. 나는 오래도록 홀로 지냈던 터라 그 최초의 동반자들을 고맙게 여겼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나의 위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와 암묵적 계약을 맺었다. 나는 화산 분출을 통해 내 표면의 온도를 변화시킴으로써 그것들에게 변이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었다. 그렇게 미생물들에게 변이가 일어났다. 그것들은 결합하여 다세포 생물이 되었다. 동물의 눈은
충혈되어 있고 콧구멍으로는 바람을 불어댄다. 다비드 웰즈는 창의 나무 자루로 다닥다닥 소리를 내는 사람들 속에 끼어 그 무리에 참가하고 있다. 피그미 전사들은 사냥감을 창끝으로 위협한다. 수컷 고릴라다. 사냥꾼들의 무리에서 소년 하나가 나선다. 루시아가 다비드에게 말한다. 저 애의 성인식이에요. 소년은 고릴라에게 겁을 준다. 그러나 고릴라는 그물을 찢는다. 그물에서 빠져나와 사냥꾼들과 맞선다. 소년은 겁에 질린다. 사냥감과 사냥꾼들은 우위를 점하지 못한다. 다비드가 한 가지 꾀를 낸다. 과일 하나를 고릴라에게 보여주고 약을 올리며 먹는다. 고릴라는 사냥꾼들을 떼밀며 달려든다. 다비드는 과일을 금속 단지 안에 넣는다. 고릴라는 단지 속에 손을 넣어 과일을 잡는다. 그러나 손을 빼지 못한다. 피그미 소녀는 이제 고릴라를 찌를 수 있었다. 내 증조부 에드몽 웰즈의 백과사전에서 읽은 대로 해본 겁니다. 손에 쥔 것을 놓지 않으려는 욕심이 그물이나 창보다 더 무서운 덫이군요. 놓아버리기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죠.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 것이라고 믿고 간직하려 하는 것은 덫입니다. 몇 분 뒤 덩치 큰 사냥감은 나뭇가지에 묶이고 남자 6이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간다. 소녀는 줄 쌓아 마이엠파를 향해 고릴라의 머리를 들어올린다. 노인은 소년을 치어하고 보석 대신 과일칼을 메어 단 목걸이를 선물한다. 노인은 커다란 숟가락으로 골수를 퍼내어 맛을 보고 사발에 담는다. 페루의 샤먼이 아야와스카를 조제할 때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을 쓰려고 저거를 뒤섞는 건가요? 맛만 보려는 거예요. 고릴라의 골을 빼고 만들 수는 없나요? 비페네 웰즈, 당신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잊었어요? 덩굴 식물을 자르고 뿌리를 땅에서 캐고 고릴라를 죽였을 때는 그것들을 삼켜야만 해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한 일이에요. 다비드는 혼합물을 살피고 아직 눈을 뜬 채로 혀를 내밀고 있는 고릴라의 머리를 본다. 진화의 경주에서 추월당하는 자들에게는 불행이 따른다. 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 혼합물의 재료로 변한다. 원숭이들에 앞서 여우 원숭이들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다비드는 혼합물을 꿀꺽 삼킨다. 마이엠파의 얼굴이 희미하게 보인다. 그의 온몸으로 가벼운 전율이 스치고 지나가더니 경련이 인다. 루시아는 말한다. 다비드 내 말 들려요? 아주 떠나면 안 돼요. 나랑 연결이 계속되어 있어야 해요. 내가 당신에게 말하면 대답해야 해요. 나는 당신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아무데나 마구 돌아다니는 걸 원치 않아요. 나는 당신의 가이드예요. 당신은 잠을 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냥 의식의 장막을 뛰어넘으면 됩니다. 이제 당신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당신의 본질을 향해 말하겠습니다. 본질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그것은 당신의 영원한 자아예요. 과거에서 온 것이고 별에서 온 것이고 시온의 불꽃에서 온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것이 예전에 어떤 이름으로 불렸는지 알게 될 거예요. 당신의 의식을 무의식의 한 구석으로 옮기세요. 그것은 복도와 같은 공간으로 시각화할 수 있어요. 19, 8 당신은 복도에 접근하고 있어요. 7, 6, 5 거기로 들어갈 준비를 하세요. 4, 3, 2, 1, 0 당신은 거기 있어요. 하얀 복도가 보입니까? 네. 복도 양쪽에 문들이 보입니까? 예. 문 하나를 골라 가까이 가세요. 뭐라고 쓰여 있죠?
사브리나 모레노, 문을 열어요. 뭐가 보이죠? 병원에서 한 노빠가 죽어가는 게 보여요. 의사가 노빠에게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어요. 노빠가 누구죠? 전생의 당신이에요. 문을 닫아요. 복도 안쪽으로 나가요. 뭐가 보이죠? 양쪽에 문들이 있어요. 명패 하나를 읽어봐요. 미셸 벨리스의 문을 열어요.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 군복을 입은 남자가 보인다. 호루라기를 불자 참호 속에서 병사들이 튀어나와 내닫는다. 가슴 한복판에 총을 맞고 그대로 멈춰버린다. 뒤로 쓰러진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죠? 내가 심장에 총탄을 맞았어요. 도로 나와요. 보다시피 그 문들을 열면 명패에 적힌 사람의 임종 장면을 보게 돼요. 더 나가세요. 복도 끝까지 가요. 뭐가 보이죠? 막다른 길의 끝에 다다랐어요. 그 문 뒤에 당신이 지상에서 겪은 최초의 생애가 있어요.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그 생애예요. 문을 열어요. 그는 자기가 죽는 모습을 보는 게 두렵지만 문을 연다. 물줄기가 그를 덮치려 한다. 닫아요. 이제 다시 열어도 돼요. 우리는 당신 생애의 흐름 속에서 한순간을 선택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순간을 선택하겠어요? 이 생애는 한 편의 영화예요. 당신이 조금 전에 본 것은 마지막 장면이에요. 처음부터 볼 수도 있어요. 유쾌한 장면을 골라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첫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애 장면을 고르겠어요. 문을 열어요. 다리 하나가 보인다. 다리가 보여요. 그 다리를 건너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건너요. 그는 동아줄을 엮어 만든 난간을 잡고 다리 위로 나아간다. 뒤를 보니 문이 없다. 다비드는 자기의 지각에 변화가 생기고 있음을 느낀다. 다리 건너편에 환상적인 장면이 있다. 60. 최초의 생명체들을 만들어서 나의 첫 입주자로 삼았다. 원시대항 속에서 출현한 그 생명체들은 서로 대결하고 상대를 먹으며 진화했다. 그들은 사나워졌다. 생존 전략이 치밀해졌다. 포식자 역할을 하는 생명체와 먹잇감 구실을 하는 생명체의 구별이 나타났다. 먹잇감들은 왕성한 번식력으로 생존했다. 포식자들을 잡아먹는 더 강한 포식자가 나타났다. 다시 그것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나타났다. 포식자들은 먹잇감들의 단백질을 흡수하면서 저희의 근육을 발달시켰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고 빠른 자가 느린 자를 먹는다는 규칙이 정해졌다. 대양은 싸움터로 변했다. 5억 2100만 년 전 어느 날 아침 해가 솟아오르던 때의 일이다. 나는 그 물고기의 뇌파를 감지했다. 공포의 파동이 느껴졌다. 그 물고기는 초식어였고 먹잇감의 범주에 속해 있었다. 그 물고기는 내가 테이아와 충돌해서 상처 입었을 때와 비슷한 상태였다. 공포가 어떤 존재를 각성시킬 수도 있다. 물고기는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물 밖으로 나가 지느러미로 기기 시작했다. 살아남아 새끼를 쳤다. 첫 번째 물고기가 모험에 성공하고 나서 불안한 삶을 살던 다른 물고기도 뒤를 따랐다. 물 밖에서도 생명 현상이 복잡하게 나타났다. 4억 7,500만 년 전쯤에는 뿌리를 가진 식물도 나타났다. 바닷말들 역시 물 밖으로 나갔다. 식물계의 탐험가들인 그 바닷말들은 처음에 물기슭 근처에 서식하다가 붓의 내부로 퍼져나갔다. 바닷말들은 풀이 되어 대륙 공략에 나섰다. 숲이 우거졌다.
나는 솜털에 이어 털을 마침내 푸른 모피를 얻은 셈이다. 62. 다비드는 누나를 굴린다. 누시아가 묻는다. 뭐가 보이죠? 해변에 다다랐어요. 한 남자가 보여요. 저 남자가 나라는 것을 알겠어요. 누시아는 주위 사람들에게 그의 말을 통역한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 있죠? 그 남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알 수 없어요. 야자나무들이 있는데 이상해요. 높이가 몇십 센티밖에 안 되는 것이 문제 같아요. 당신은 뭐라고 있죠? 수영을 하려고 해요. 주위에 돌고래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돌고래들 역시 작아요. 정어리들 같아요. 고래들도 있네요. 나는 나보다 클까 말까한 고래들과 놀고 있어요. 알고 보니 야자나무가 고래가 작은 게 아니라 내가 거인이에요. 눈 뜨면 안 돼요. 당신이 고래만큼 크다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어요. 그들도 거인이에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어요? 하멘프타라는 섬이에요. 3754년이군요. 그는 전생에 자기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고 있었다. 섬 이름이 뭐라고요? 아틀란티스. 당신 이름은요?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평온해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첫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연애 장면일 텐데 어떤 점에서 그렇죠? 나는 해변을 떠나 시내로 가고 있어요. 가로수길을 따라 걷다가 술집으로 가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음료를 마셔요. 갑자기 무대가 환해져요. 무슨 무대죠? 한 여자가 나타나요. 이름이 뭐죠? 그녀예요. 뭐라고 있나요? 춤을 춰요. 일어서는 어떤 존재를 흉내내고 있어요. 뒤로 돌아서서 옷을 벗고 나비 날개와 비슷한 다색의 옷자락을 드러내요. 펄쩍 뛰어올라요. 변신에 대한 찬가예요. 그녀가 춤을 추면서 나를 바라봐요. 자기가 연구자래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와 함께 일하고 싶대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데요? 나는 인간을 작게 만드는 일의 전문가예요. 그때 날카로운 휘바람 소리가 들린다. 누시아가 말한다.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겼어요. 거기에서 돌아와야 해요. 다리를 머릿속에 그리세요. 동아줄로 된 그 다리를 건넌 다음 안개 속으로 들어가서 문을 다시 찾아내요. 문을 열고 통로로 들어가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 나와요. 0123. 당신은 동아줄로 된 다리 위를 걷고 있어요. 456. 당신은 여기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78. 내가 10이라고 말하면 당신은 다비드 윌지라고 쓰여있는 문 앞에 다다라서 문을 열고 눈을 뜰 거예요. 90. 다비드는 눈을 떴다. 누시아가 말한다. 빨리 떠나야 해요. 비펜의 웰즈. 검은 연기에 쌓인 불도저들이 보인다. 그들은 공룡처럼 천년 묵은 나무들을 공격한다. 큰 불도저에는 이발기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이제 알겠어요. 인간을 더 작게 만들겠다는 그 직감적인 발상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은 도망쳐야 돼요. 어디로 가죠? 저 화산으로 갈 거예요. 67. 여사제들은 눈을 감고 기도문을 암송한 뒤 안티고니아의 신호에 따라 수정 주위에 무릎을 꿇고 앉아 도전을 모은다. 지구의 영혼을 생각한다. 가이아여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저희가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성이여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이건 기적이야. 여기 봐. 가이아가 거품을 내서 우리에게 대답하고 있어.
이 외국 여자를 당신께 소개합니다. 금빛 눈의 여자입니다. 이름이 뭐죠? 오로르 케마로예요. 옛날에 수정이나 물이나 꿀벌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셨듯 이 오로르를 영매로 삼으셔 저희에게 말씀하소서. 72. 그래, 네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다고? 잘 들어라. 오로르 케마로. 사람들에게 전하라. 인구가 불어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너희 종의 수요를 조절하라. 내 말이 들리는가? 의사 전달에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충분치 않아. 이건 시간 낭비야. 저 인간들은 듣는 방법을 몰라. 저들과 나를 갈라놓고 있는 도랑이 너무 넓어. 저들은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부족해. 부모 세대의 도식을 답습하고 있어. 과거의 애착을 느끼는 거야. 이제는 자기들의 잘잘못을 부모에게 보고하려 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보고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해. 저들에게 그 점을 어떻게 일깨워주지? 고통을 통해서 저들은 그저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어야 깨달음을 얻어. 그러니 선택의 여지가 없어. 저들이 고통을 받거나 내가 고통을 겪거나 둘 중 하나야. 73. 화산에서 붉은 연기가 피어오른다. 다비드가 여자에게 묻는다. 이러다 화산이 분출하면 어떡하죠? 우리는 저 화산을 세계의 배꼽이라 하죠. 인간이 저기에서 나와 저기에서 죽는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벗어나려 해도 처음 왔던 곳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탯줄을 땅에 묻어둬요. 그랬다가 아이들이 병에 걸리면 탯줄을 묻어놓은 자리 위쪽에 아이들을 놓아두죠. 그러면 아이들은 태아였던 시기와 다시 연결되는 겁니다. 왜 여기는 안전하다고 하죠? 반토족 사람들이 아무리 서구의 가치들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 할지라도 여기가 터부의 구역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나는 연구하러 여기 왔어요. 도와줘요. 원하는 게 뭐죠? 당신의 혈액을 분석하고 싶어요. 우리와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해서죠. 당신은 훨씬 반응성이 좋은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숲과 화해에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숲의 모든 거주자들, 바이러스하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미신을 믿을 수 없어요. 그게 미신이라면 당신이 마조바 의식을 통해 최초의 생애를 본 건 뭐죠? 그건 당신의 마약 때문에 생긴 선망 증세일 수 있어요. 나는 마리화나 피우다 인류가 동굴에서 살던 시대의 내 모습을 본 적이 있죠. 그럼 마냥개미들은 뭐죠? 우리는 개미들을 보고 도망쳤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개미들의 먹이가 되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개미들이 나에게는 상처 하나 입히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피그미들은 개미들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이리저리 옮겨 다니죠. 사냥감이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가요. 우리는 숲을 파괴하지 않아요. 당신이 모기들에게 싸움을 걸면 모기들도 당신과 싸워요. 당신들이 나무들을 공격하면 나무들은 자기들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해요. 당신이 미생물을 상대로 싸움을 벌이면 그것들은 당신을 죽이려 해요. 모든 동물이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죠. 자연이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사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기들을 그렇게 싫어하면서 당신 자신도 모기들처럼 굴고 있어요. 당신들의 피는 독특해요. 당신들의 저항력을 높여주는 유전자를 찾아내고 그것들이 당신들의 키를 결정하는 유전자와 관련이 있음을 알아내면 내 이론이 확증되는 거죠. 비펜의 웰즈, 환경의 영향이 유전자의 영향보다 더 중요해요. 생물 변이설을 주장한 라마르크가 옳아요. 생물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 변화시켜요.
라마르크의 진화론은 다윈의 진화론과 달라요. 다윈은 그냥 환경에 가장 적합한 자들이 선택된다고 믿었죠. 나는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가 변화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그건 동기부여의 문제 또는 영혼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예요. 영혼이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거죠.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고야 싶지만 그게 피그미들의 사회는 목관체예요. 여자들이 먼저 욕망을 표현하죠. 그게 거북한가요? 74. 백과사전 티모시 리어리에 따른 진화의 단계. 심리학자 티모시 리어리는 신산스러운 삶을 살았다. 멕시코에서 마약을 먹어보고 LSD를 이용한 심리치료를 주창한 뒤 그의 고난이 시작되었다. 그의 친구였던 존 레논의 노래 중에는 Lucy in the Sky with Diamonds가 그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리어리가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내건 슬로건에서 영감을 얻은 Come Together가 바로 그 노래이다. 1963년 티모시 리어리는 하버드대의 강단에서 쫓겨났다. 학생들에게 환각제를 주었다는 게 이유였다. 그는 나중에 수려하기를 내가 보기에 환각제로 쓰이는 식물 종들이 우리의 신경계와 작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했다. 그 뒤 그는 미국의 극좌파 운동단체에서 활동했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2번 재판받았다. 70년, 20년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 갔으나 몇 개월 뒤 탈출해 한 급진좌익 단체의 도움으로 알제리로 갔다. 거기에 망명했던 미국의 급진적 흑인해방운동단체 흑표범단의 블랙팬더의 한 단원에게서 도움을 받고자 했으나 그자는 오히려 리어리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요구했다. 그는 다시 스위스를 거쳐 아프가니스탄으로 갔다가 미 연방 마약국의 요원들에게 체포되어 미국으로 갔다. 다시 교도소에 갔지만 연방 수사국의 수사에 협조한 대가로 76년 석방되었고 그 뒤 요가, 명상 및 의식의 고향을 통한 외계 여행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뉴로로직을 비롯한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는 자기 저서를 통해 정신병은 없으며 알려지지 않았거나 탐사되지 않은 신경회로들이 있을 뿐이다. 내면의 현실은 외부 현실보다 중요하다라고 선언했다. LSD를 복용하면 3가지 부수 효과가 나타난다는데 첫째, 장기적 기억을 파괴하는 것이고 둘째, 단기적 기억을 파괴하는 것이고 셋째, 이제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그는 전립선암에 걸려 죽어가면서 며칠간의 임종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게 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은 뷰티풀이다. 요해 가운데 일부는 우주 공간에 뿌려졌다. 그의 여러 저서를 통해 주장한 인간 개개인의 진화 단계를 나열하면 1. 찾을 바는 반사행동 2. 헤엄치는 반사행동 3. 기어가는 반사행동 4. 일어서서 걷는 반사행동 5. 달리는 반사행동 6.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반사행동 7. 서술적 언어 습득 8. 상징을 이용하는 능력과 창의력 9. 사회적 협동 10. 성장의 발현과 성애의 눈뜨기 성징의 발현 11. 부모가 되는 능력과 자식을 가르치는 능력 12. 성생활이 끝나는 것을 받아들이고 생애 말년을 관리하는 능력 13. 쾌락에 대한 감각 이는 우리 몸이 느끼는 희열의 순간들의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이다. 14. 미에 대한 감각 시각적, 청각적 구성을 통해 기쁨을 얻는 능력이다. 15. 공유의 능력 아름다움과 즐거움에 대한 우리의 지각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능력이다. 16. 게임과 같은 가상현실이나 환각적 인공세계 속에
자신을 투사하는 능력. 17. 꿈결에 본 것 같은 자기 개인적 환영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는 능력. 18. 컴퓨터의 기억 능력과 계산 능력을 활용해 자기 뇌를 확장하는 것. 19. 자기 유기체를 DNA에 의해 프로그래밍 된 세포들의 집합으로 의식하는 것. 20. 유전학적 창의력. 자기 것과 다른 유전적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내려는 욕구. 21. 공생. 서로 다른 DNA를 가진 유기체들끼리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능력. 연전하는 생물학적 예술 작품들을 융합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마지막으로 티모시 리얼이는 개인의 의식이 정점에 달할 때 나타나는 진화의 단계들을 언급한다. 22. 우리 안에 있는 작은 것과 큰 것에 대한 의식. 23. 물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 능력. 육신에서 벗어나는 것. 24. 물질에서 벗어난 순수한 정신의 실체들과 융합하는 능력. 75. 정신이 확장된 것일까? 오로르는 육신에서 벗어나 그것을 내려보고 있는 기분을 느낀다. 정신이 마치 목둘레의 주름 장식처럼 머리통을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이 늘어나더니 하나의 투명한 구체를 형성한다. 펜테실레이아가 그녀를 깨운다. 경찰이 들이닥칠 거예요. 오로르는 일이 중단된 것에 실망한다. 정신 착란인가? 꿀벌에게 쏘여 생긴 환각이었을 뿐이다. 모두 공황 상태였다. 저들은 당신이 호텔에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당신 휴대전화를 통해 당신 위치를 추적했을 거예요. 당신은 우리가 방사선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해답의 실마리는 이미 얻은 셈이에요. 꿀벌들을 백신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더 알고 싶다면 나를 따라와요. 조심해요. 국경을 넘어갈 것이니. 드디어 이란 영토예요. 쿠르디스탄에 있는 마하바드에서 멀지 않죠. 우리는 터키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란에 숨고 이란에서 문제가 생기면 터키에 숨어요. 두 나라에서 문제가 생기면 시리아나 이라크로 가기도 하죠. 쿠르드족을 보면서 그런 기동성을 배웠죠. 펜테실레이아는 낭떠러지 쪽으로 오로를 데리고 가더니 전기 철조망 울타리를 둘러친 창고를 가리킨다. 작은 원주민들을 없애버리는 새로운 방식이에요. 옛날에는 전쟁을 벌여서 원주민들을 겁탈하고 생존자들을 노예로 팔았어요. 우리 조상들이 그리스인들과 그 뒤에는 로마인들과 싸우다 패배했을 때 그런 일을 당했죠. 중세에는 침략자들의 전략이 더 위선적으로 변했어요. 원주민들을 굶어 죽게 만들고 원군이 오는 것을 막았으니까요. 소말리아인들이나 나이지리아인들이나 수단인들도 자기네 남부 원주민들을 없애기 위해 그런 전략을 썼죠. 76. 물속에 가스를 보내 거품을 일으켰지만 기대했던 효과를 얻지 못했다. 하는 수 없다. 나에게는 그 오로르 캐머러라는 이름이 남아있다. 그 여자는 내가 지켜보고 싶어하는 진화 프로젝트들 가운데 하나를 제안한 사람이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는 다비드 웰즈의 것이다. 그 두 가지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가 나의 위대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선발해야 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일 수 있지 않을까. 나 역시 역사를 회상하고 있었는데 어디까지 했더라. 수중생물에 이어 육지생물이 수면 위로 솟은 내 대륙들에 서식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3억 8천만 년 전에 내가 두려워하는 게 다시 나타났다. 그것은 앞서 나와 충돌했던 전체와 비교하면 4분의 1쯤 되는 소행성이었다.
그 새로운 태의와는 직경이 1,500km밖에 안 되는 것이었지만 밀도가 높았다. 데이아2는 나의 중력장으로 진입하여 시속 2만 km의 속도로 대기층을 통과하면서 불탔지만 완전 연소가 되지 않아 찌꺼기가 내 표면에 충돌했다. 그 여파로 내 살갗에 주름이 생겼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다. 데이아2는 나와 충돌하면서 내 회전축을 15도에서 19도로 변화시켰다. 나는 번갯불을 번쩍이고 천둥으로 으르렁거렸다. 날씨가 추워졌다. 더워졌다가 다시 추워졌다. 대다수 동물들은 죽었다. 격변 이후 생명의 진화가 빨라졌다. 조건에 적응하지 못한 종들은 사라졌다. 한 무리의 파충류가 증식하면서 여러 종으로 갈래를 쳤다. 공룡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공룡들은 전도가 유망해 보였다. 그들은 서로 소통할 줄 알았고 무리를 지어 전쟁을 벌였다. 사실 생명이 내 비밀 계획의 첫 단계라면 지능은 두 번째 단계였다. 트로오돈들은 그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기에 유리한 자리를 차지했다. 나는 그들에게 희망을 걸었다. 그들이 우주에서 날아오는 암석들의 다음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나의 투사가 되길 바랬다. 그러나 일은 진척되지 못했다. 내 표면에서 아름다운 식물들과 멋진 동물들이 번성해 가고 공룡 문명의 맹아가 싹터가던 차에 또다시 충돌체가 나타났다. 데이아3는 시속 5만 킬로로 돌진해 왔다. 나의 트로오돈들은 아직 우주 방어 체계를 만들지 못했다. 데이아3는 멕시코만이라 부르는 지역에 떨어졌다. 그것이 세 번째 고통이었다. 햇살이 내 표면에 닿지 않아 입주자들은 한동안 어둠 속에 살았다. 무수한 식물들이 죽었다. 나를 덮고 있던 숲들 가운데 80%가 사라졌다. 나의 중심축은 19도에서 23.5도로 더 기울어졌다. 공룡들은 격변을 이겨내지 못했다. 나는 최초의 충돌체 때문에 겪은 크나큰 고통의 결정체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소행성이 또 출현한다면 그때는 누가 날 구해주지? 나이트클럽 아포칼립스 나우 77.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제라르 살드맹은 5명에 대답하고 소르본 대학 인류진화 학술 대회에 고인 심사위원들 앞으로 나간다. 정춘의 샘 프로젝트 살드맹 박사. 마이애미에 다녀오셨죠. 인간의 수명 연장에 관한 박사의 논문이 어떤 점에서 인류의 진화에 기여하는지 설명하시겠습니까? 젊은 연구자는 설명해 나간다. 결함이 생긴 기관들을 컴퓨터 초기 프로그램을 되돌리듯 말짱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줄기세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클론 은행을 어떻게 만드는지, 요점은 어느 기관이든 손상되는 족족 갈아치운다는 것이다. 크리스틴 메르시에는 주의 깊게 들었다. 오른쪽에 앉은 난쟁이 여자는 스마트폰에 메모를 한다. 발표가 끝나자 메르시에는 다른 심사위원들에게 질문이 있는지 묻는다. 제라르 살드맹은 말한다. 제가 보기에 청춘의 샘 프로젝트가 실현된다면 세계인의 평균 수명을 200세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지혜와 성찰을 향해 진화하리라 생각합니다. 이 세계의 수명이 그런 경지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프랑스의 드로잉 대통령이 보고를 듣는다. 작은 여자가 집무실로 들어온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7가지 진화의 길에 관한 중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들어봅시다. 먼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죠. 갑자기 주가가 너무 뛰어서 폭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정상이요. 주식 시세라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요. 폭락도 몇 년에 한 번씩은 있게 마련이고, 다음은 무엇이요? 종교적인 길입니다. 현재 가장 큰 가속도가 붙어있는 길이죠.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빈곤층과 교육 수준이 낮은 계층을 기반으로 광신적 종교 집단이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테헤란의 이슬람주의 정부는 원유 수입의 반을 10배나 강력한 핵폭탄을 제조하는 데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세 번째 길은 기계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로봇, 컴퓨터, 인터넷 등을 통해 진화하는 길이죠. 프란시스 프리드만 박사의 작업을 통해 지켜보았는데 그는 한국의 한 연구소에 스카우트되어 거기에서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인재를 우리나라에 붙들어 두지 못한 게 아쉽습니다. 두뇌 유출은 복잡한 문제요. 다행히도 우리는 많은 두뇌를 잃는 대신 훨씬 많은 두뇌를 양성하고 있어. 모든 두뇌가 다른 두뇌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광기 같은 것을 지닌 학자들이 있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해도 독창적 길을 찾아내죠. 어쨌거나 프란시스 프리드만 박사는 초보적인 의식을 지닌 로봇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로봇은 자아를 의식하고 벌써 자식 로봇을 만들고자 하는 욕망을 보이면서 번식을 통해 자신을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지 따져보고 있답니다. 빠르긴 하군.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기발한 자동 인형들일 뿐이요. 아닙니다. 바야흐로 진화의 한 과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각 세대의 로봇은 앞선 세대보다 더 훌륭해지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로봇들이 진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요. 내 5년 임기가 끝난 뒤에야 결과가 나오겠지.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갑시다. 다음은 우주 식민화입니다. 현재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길이죠. 캐나다에서 실뱅 팀시트는 갈수록 늘어나는 장애에 맞서고 있습니다. 파괴 공작이다 파업 화재를 겪었고 처음 몇 차례의 테스트는 실패로 돌아갔어요. 게다가 프로젝트의 반대자들이 그가 이를 계속 추진하지 못하게 하라고 캐나다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사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반대자들은 다른 행성으로 떠날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의 행성인 이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실뱅 팀시트는 고집을 꺾지 않고 있어요. 역경이 그를 완강하게 만드는 거죠. 탑승자들을 선발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누가 탑승하게 될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가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았다느니 성별에 따른 안배를 하지 않았다느니 하면서 비난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주선 내부 설비가 장애인들에게 적합하지 않으리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장애인 단체까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길은 유전학의 길입니다. 줄기세포와 클론을 이용해서 수명을 연장시키자는 프로젝트죠. 소르본 대학 진화연구 분야의 학술 경연에서는 이것을 가장 훌륭한 프로젝트로 선정했습니다. 제라르 셀드맹 박사가 우승했고요.
다른 건 몰라도 그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스위스로 떠나는 일은 없겠군요. 오비치 대령은 심드렁한 표정을 짓는다. 저만은 우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게 가장 이익이 적은 프로젝트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왜 그것을 뽑아주었소? 제 동료들이 그것을 미뤘습니다. 하지만 막판에도 저는 그것이 가장 돋보이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흥미로운 프로젝트는 6번과 7번입니다. 6번은 여성화를 통해 방사능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하자는 것이고 7번은 인체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그거 참 공교롭구만. 제가 편파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인류는 키가 작아질 때 그리고 여자들의 비율이 높아질 때 미래에 닥칠 시련에 적응할 것입니다. 제가 지지하는 두 결선 진출자들은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사회성 곤충들은 꿀벌이든 개미든 1억 2천만 년 전부터 지상에 존재해왔고 그런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꿀벌과 개미는 완벽하게 기능하는 사회를 만들어냈고 전염병과 기아를 이겨내면서 온 대륙의 도시들을 건설했습니다. 이 두 종의 크기를 줄이고 암컷의 비율을 높이는 쪽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 개미와 꿀벌을 볼 수 있습니다. 듣자 하니 괴이한 느낌이 드는군. 우리 행성의 역사를 그 탄생부터 살펴보면 여기에는 어떤 논리도 필연적 귀결도 없습니다. 자연에는 그저 종의 다양성이라는 원리가 지배할 뿐이죠. 저는 우리가 서스펜스로 가득 찬 어떤 영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 두렵습니다. 우리는 인류가 해피엔딩을 맞게 되리라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종교적인 길이 세계 종말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죠. 과거의 인류는 어떤 파괴 수단을 만들어낼 때마다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인구는 80억인데 그냥 확률적으로만 보더라도 이 중에는 정신박약자나 마조키스트도 있을 것입니다. 광신자나 미치광이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정신 이상자들 가운데 일부가 자기들 나라의 권좌에 오르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히틀러를 염두에 두는 말이요? 아슬아슬했죠. 그자가 승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러시안 룰렛과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방아쇠를 당겨도 탈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발사되죠. 이제는 총알이 발사되면 그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좋아요. 당신이 세계를 구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저는 6번과 7번을 지원하고 싶습니다. 또 연구자가 우리 편에 서서 일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알다시피 우리의 국가 부채가 많아서 나는 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모든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는 중이요. 그 때문에 장관들이 나를 미워하고 있어. 그건 단기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인류 전체의 미래가 걸린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안 된다면 저는 대통령님의 정적을 찾아가 같은 사업을 제안하겠습니다. 돈을 달라 이거지. 사람들은 그저 구걸을 하기 위해서만 이 집무실에 들어오는 것 같아. 결정은 대통령님이 하십시오. 어쩌면 제가 지나치게 불안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103. 백과사전 펄 캐머러. 헝가리 태생의 영국 작가 아서 캐슬러는 어느 날 과학계의 사기 행위에 관해서 책을 쓴다. 과학계의 사기 사건 가운데 가장 딱한 것은 파울 캐머러 박사가 연루된 사건이다.
키머는 오스트리아 생물학자다. 그의 주요 발견들은 1922년에서 1929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그는 언변이 뛰어나며 매력적인 사람이며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고 그 적응의 결과를 후손에게 전할 수 있다고 했다. 그 이론은 다윈의 주장과는 반대였다. 캐머러 박사는 자기 이론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실험을 생각해냈다. 건조하고 추운 환경에 익숙해져 있는 산속의 두꺼비들을 잡아다가 물이 많고 더운 환경에서 살게 했다. 이 두꺼비들은 보통 물에서 교미를 하는데 추운 곳에서 더운 곳으로 옮겨오자 시원한 물속에서 교미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었다. 수컷들은 물기 때문에 미끈해진 암컷 위에서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 발가락들 사이에 검은색 돌기를 발달시키기 시작했다. 교접돌기라 불리는 이 기관을 사용해 수컷들은 물속에서 교미를 하는 동안 매달릴 수 있었다. 이런 적응은 후손에게 전해져 그 새끼들은 발가락 사이에 검은 돌기를 가진 채로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두꺼비들은 수중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캐머런은 산속에 살던 두꺼비들에게 그런 식으로 교접돌기가 생기는 것이 6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자기 이론을 옹호했고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어느 날 일군의 과학자들과 대학 교수가 다시 증거를 보여달라고 압박했다. 그 증명을 지켜보기 위해 대형 강의실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증거를 공개하기 전날 그의 실험실에 불이 발생했다. 그의 두꺼비들은 한 마리 빼고 죽었다. 캐머런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두꺼비를 가지고 나와 검은 돌기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과학자들은 돋보기를 들고 두꺼비를 보다가 복소를 터뜨렸다. 두꺼비 발가락 사이에 있는 돌기는 검은 반점이었고 그것은 살가죽 속에 먹물을 주입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었기 때문이다. 캐머런은 야유를 받으며 강의실을 떠났다. 그는 일거에 신뢰를 잃었고 연구 업적을 인정받을 기회도 놓쳤다. 모두에게서 배척당하고 추방되었다. 다윈주의자들이 승리를 거둔 셈이다. 그는 숲속으로 달아나 자살했다. 그러면서도 간결한 글을 남겨 자기 실험의 진실성을 주장했다. 그렇게 자살함으로써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기회도 스스로 없앴다. 그런데 아서 캐슬러는 두꺼비의 교미라는 책을 쓰기 위해 조사를 하던 중에 캐머러의 조교였다는 사람을 만났다. 그는 자기가 그 사건의 장본인이라 실토했다. 다윈주의 학자들 그룹의 사주를 받고 자기가 불을 질렀고 교접돌기를 가진 변종 두꺼비들 가운데 생존했던 놈을 살가죽 속에 미리 먹물을 주입해 놓은 다른 두꺼비로 바꿔치기 했다는 것이다. 오로르와 다비드가 자니코 중이를 만난다. 자니코 중이는 자기의 조상에 대해 말한다. 중이님은 누구예요? 이 사업에서 무슨 역할을 맡으신 거죠? 내 가족은 나탈리아의 가족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프랑스 공산당 간부였습니다. 공산당은 나치에 반대하지 않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죠. 그런데 1939년 8월 23일 세계의 사진 기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탈린이 히틀러와 손을 잡은 겁니다. 프랑스 공산당원들은 모스크바로부터 나치에 대한 비판의 강도를 낮추라는 지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거부했겠죠? 모두가 거부한 건 아닙니다. 사실 공산당원이 하루아침에 파시스트로 둔갑하는 일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자크 도리오의 사례를 보세요. 그자는 공산당 간부 출신인데
왕년에 공산당원이었던 자들 몇 명과 함께 프랑스인민당이라는 파시스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한 뒤에는 패탱 원수를 수반으로 하는 비시 정권의 편에 서서 대독 협력 정책을 지원했죠. 다비드는 맞장구 쳤다. 그 일화를 잊고 있었네요.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자기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고 싶어 했죠. 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독재자들은 그 깃발이 검은색이건 빨간색이건 한 통색이 되어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들은 노동, 가족, 조국이라는 동일한 가치들을 내세우고 공포와 폭력이라는 동일한 수단을 사용합니다. 내 할아버지는 벨로드롬 디베르 유대인 대량 검거에 참여했어요. 그 다음에는 베르코크 고원의 항독 유격대를 토벌하는 작전에 참가했죠. 할아버지도 거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상관들은 상대편에게 겁을 주기 위해 건장한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그를 이용했습니다. 마르탱 자니코는 어깨를 으쓱 치켜 올린다. 나는 가족이 걸어온 길을 따라갔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보이스카웃을 했고 법대 시절에는 극우파 단체에 들어가 활동했습니다. 그 뒤에는 장교가 되기 위해 군에 입대했고요. 우리 가문의 길로 나아가고 싶었고 정보기관에 들어갔죠. 그런데 다른 요원들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탈레반 병사들의 매복에 걸려들어 포로가 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자기들의 선전에 이용할 생각만 했습니다. 우리를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하고 촬영해서 사이트에 올리려 했죠. 그들은 내가 보는 앞에서 나의 동료 2명을 죽였어요. 나는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을 상대로 게임을 벌였지만 내가 졌다고 생각했죠. 그때 나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여자가 침투하여 연막탄을 던지고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쏘아대더군요. 탈레반 병사 10명이 죽었고 그녀는 가스마스크를 쓴 채로 내 결박을 풀었습니다. 인근에서 파키스탄과 시리아 사이에 미사일 거래망을 감시하고 있다가 놈들이 프랑스인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우리를 구출한 거죠.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에 소속된 그 여자가 혼자서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 이후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보았습니다. 우리는 결혼해서 2딸을 낳았죠.